안녕하세요. M닥터 임창락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롭게 보이는 코너인데요. 하루밥상이라는 코너를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 하루 동안 드신 음식의 식단을 저희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거를 보고 어떻게 조절하면 좋겠다, 요거는 조금 다른 음식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조언해드리는 그런 코너를 한번 기획을 해봤어요.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혈압에 좋은 음식 이런 거를 검색해보면 계피라는 약재를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트나 근데 이런 그 식재료들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아예 짠 음식은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어떻게 식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두 다 맞는 말이에요. 모두 다 맞는 말이고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실제로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는 조금 의문이에요. 만약에 비트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한 번도 안 드신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마트에 가서 이걸 구입해다가 다시 썰어서 요리도 해보고 레시피도 찾아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해봐도 내가 하던 일이 아니면 그걸 꾸준하게 계속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하고 계신, 실제로 드시고 계신 음식들을 보여주시면 이거는 조금이라도 좀 조절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코너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식단을 보내주실 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 게 일단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오마카세 자랑하거나 회식같이 이제 특별한 식사들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 나의 일주일 중에 가장 보편적인 식사의 하루를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끼 식사만 놓고 뭔가 분석을 하면은 편향될 가능성이 너무 커요. 아침 거의 안 드시고 저녁에 폭식한다거나 식사 간에 편차가 큰 분들이 많아서 어느 하나만 단편적으로 보기보다 최소 하루 정도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루 중에 드셨던 간식거리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글로 적어 주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뭔가 조언들이 있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청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 밑에 댓글에다가 고정시켜서 저희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 홈페이지에다가 하루밥상 신청 게시판이라는 게시판을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쪽 통해서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메일 주소도 하나 적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저희 홈페이지인데,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메인 화면에 들어오시면 이렇고, 그리고 위쪽에 메뉴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안내 예약하는데 하루밥상 신청하기라는 게시판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탁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런 게시판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화면을 쭉 내리면 아직은 글이 없죠. 오늘 요거를 이제 예로 들어서, 일단 글쓰기 할 때는 이 밑에 버튼, 글쓰기 버튼 누르시면 글쓰기로 들어가고요.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일단 글이 다른 분들한테 이제 노출돼서 보여주는 게 부담스러우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비밀글 적는 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성자 이름이랑 비밀번호 넣으시고 요 열쇠 버튼 눌러주시면 비밀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목 적으시고, 이 밑에는 제가 임의로 일단 내용을 좀 적어봤어요, 이 밑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양식을 좀 해놓긴 했는데, 이 양식을 반드시 따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쓰고 싶으시면 가장 아래쪽에다가 그냥 내려가지고 이 위에 양식들 무시하고 그냥 적으셔도 됩니다. 하여간 이렇게 다 작성이 되셨으면 맨 위에 있는 작성 버튼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게시판에 글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오늘은 이 중에서 먹는 건 많지 않은데 계속 살이 찌고 있어요. 얘기가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먹는 건 진짜 별로 없어요. 하루 종일 먹는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살이 찌고 항상 더부룩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항상 배불러 있고. 제가 그걸 만성 배부름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계속 살이 찌고 뭔가 배불러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기획하는 거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한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구독자분들이랑 좀 소통이 더 잘 될 것 같아서 기획한 것도 있거든요. 제목은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고, 이 위에 거는 비밀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열쇠 버튼 눌러주시면 비밀글입니다라고 이렇게 떠서 제목까지도 다 가려지니까 부담 없이 쓰셔도 돼요.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먹는 건 많지 않은데 계속 살이 찌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아래쪽에 양식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양식을 굳이 따르진 않으셔도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분이시고 43세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키는 175에 80. 이 정도면 좀 키도 있고 덩치도 좀 있는 분이신 거죠. 75에 80kg면은 몸무게가 좀 상당히 나가는 편이신 것 같아요. 밥상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식사하는 양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즘 체중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약간 체중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게, 그래도 체중 체크를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체중이 늘어나고 있다. 아니면 느낌상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먹는 게 문제인 건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그런 건지 확인받고 싶어요 라고 했고, 식단 개선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점은 체중 조절을 하고 싶고요. 자, 하루 식단을 봤는데 이게
이게 아침이네요. 오늘 먹은 빵과 커피. 요거 얼음인가 보죠? 얼음이 이렇게 덩어리. 하여간 이거 같은데, 하여간 이런 커피랑 빵이랑 이게 아침 식사였네요.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요새. 아침 식사 거르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고, 아니면은 간단하게 뭐 요거트라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빵 하나 드신다던가, 똑같은 거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데펴서 드신다던가, 아침부터 이제 밥상을 딱 차려가지고 드시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아침에 반짝 출근 손님들이, 그렇죠. 카페 운영하시면은 아침부터 이제 출근하는 손님들이 이렇게 요새는 하나씩 이렇게 들고 가거나 커피 하나씩 들고 가는 게 약간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손님들이 있으니까 좀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아침을 제대로 먹기가 힘들다고 하시고, 팔다 남은 빵, 이거 재고, 네, 그렇게 빵이랑 커피 한 잔. 그렇죠. 이렇게 매장에 있는 거니까 이게 오히려 간편하시겠네요. 그렇죠. 매장에 이제 판매하는 것들 가져다가 하나 빵이랑 커피랑 그렇게, 커피는 큰 텀블러에 담아서 하루 종일 조금씩. 이게 하나 가지고 이제 아침 드실 때 다 먹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드시나 봐요. 이건 점심이네요. 점심도 아주 뭐 풍성하게 차려 드시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밥이랑 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찬으로 멸치인 것 같죠? 멸치랑 견과류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조그만 새우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햇반으로 밥을 돌려서 먹었고, 평소엔 집에서 밥을 가져오기도 하고, 도시락도 좀 싸시나 봐요. 그리고 어제 먹고 남은 이게 매운탕이네요. 매운탕 가지고 와서 같이 먹었고, 멸치랑 견과류, 새우 등을 볶은 밑반찬. 요거 매장에 가져다 놓고 점심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덜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국밥 같은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카페를 운영 중이시니까 중간중간에 제 자리 비우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배달 시키거나 안쪽에서 간단히 좀 해결을 하시는 뭐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아주 많은 반찬을 차리고 이렇게 드시기에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아마 저도 사실 자영업자잖아요. 이게 한의원 하나 운영하는 게 자영업인데, 그렇더라고요.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는 게 상당히 좀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아마 저도 뭐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 좀 도시락 싸올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해결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저녁인데 과자는 잠깐만요. 저녁인데 매장 정리랑 결산까지 하고 들어오는 날도 있고, 늦게까지, 그렇죠. 자영업 하시면 좀 늦게까지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빠르면 8시나 보통 9시가 넘어서 저녁을 먹게 된대요. 좀 늦은 편이시네요, 그죠? 그리고 애들이 먹다 남은 유부초밥. 집에 있던 거 유부초밥이랑, 그리고 평소에도 집에서 와이프가 만들어 놓은 음식들로 저녁을 챙겨 먹습니다. 그래도 집에 사모님께서 음식은 잘 만들어 주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 끝나다 저녁을 먹다 보니 이거 맥주네, 맥주. 이거 엄청 잔이 큰 것 같은데요. 맥주랑 육포. 여긴 육포고, 과자, 안주. 이거는 맥주 마시려고 한 뭐 안주거리인가 봐요. 그럼 밥은 사실상 요거 유부초밥 3개네요. 좀 부실한 것 같기도 하고요. 냉장고에 만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안주 삼아 같이 먹었습니다. 맥주 마시면서 뭐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렇게 맥주를 조금 많이 마시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4, 5일은 저녁 먹을 때. 일주일에 4, 5일이면 사실 이게 양이 좀 많은데 컵도 엄청 큰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특별히 병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아침마다 더부룩하고 항상 뭔가 차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침을 특별히 밥으로 챙겨 먹지 않게 되는 것도 있어요. 더부룩하니까 사실 못 드시는 그런 것도 있네요. 바쁜 것도 있으실 거고, 대변이 시원하지 않은 점이 그나마 불편한 점입니다. 먹고 있는 약도 없습니다. 건강은 괜찮은 편이신 것 같아요. 따로 질환도 없고 먹는 약도 없고, 불편한 점도 대변이 좀 시원하지 않은 거 뭐 이 정도, 그리고 좀 더부룩하다, 소화기 계통에 약간의 불편감이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적으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자,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세요? 좀 짠하네요. 좀 많이 부실한 것 같아요, 식사가. 아침도 그렇고 점심, 그렇죠, 저녁까지 다 봐도 일단 단백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사실상 육포? 안처럼 먹는 이런 육포 정도? 그게 거의 단백질이 좀 풍부한 것 같고, 매운탕에도 일부 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여기 단백질 좀 있네요. 멸치 좀 보이고, 전반적으로 신선한 채소나 단백질의 구성이 너무 없네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식사 균형에 있어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요. 이게 생각을 해보실 게, 일단 저희가 식단을 분석할 때 가장 처음에 보는 거는 3대 영양소 있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것들의 구성 비율이나 아니면은 충분한 섭취가 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챙기기 힘든 게 사실상 단백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좀 배고프고 막 간식거리를 먹고 찾고 싶고 그러면 그때마다 당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을 막 보충한단 말이죠. 달달한 간식들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리고 또 먹기 편하게 나와 있는 간식들이
전부 다 단 것들, 뭐 과자, 빵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은 섭취가 너무 쉬운 거죠. 오히려 탄수화물은 넘치면 넘쳤지 부족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기도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뭐 좀 3대 영양소 중에 부족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지방도 사실 꽤 많이들 드세요. 그게 빵을 하나를 먹어도, 아까 아침에 빵 드셨잖아요. 그 빵 하나를 먹게 되더라도 거기 버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버터나 최소한 마가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반찬을 만들고 이런 볶음 반찬을 만들더라도 거기 기름을 쓰게 되고요. 지방도 군데군데 요소요소 참 잘 박혀 있어요. 그리고 견과류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만약에 부족하면 이제 보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름까지, 지방까지는 섭취가 굉장히 용이한 편인데, 단백질, 이게 문제예요. 단백질 평소에 이제 섭취할 수 있는 간식을 들려고 하면, 아까 육포도 뭐 좀 충분히 단백질 섭취로 좋은 선택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 좀 단백질이 많은 게 뭐 달걀이나 두부 이런 것들 활용해서 반찬으로 많이 드시는 것들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단백질 또 섭취할 수 있는 게 그 황태포, 뭐 그 생선 이렇게 말린 것들 있잖아요. 마른 오징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단백질 함량이 꽤 높아요. 그게 물이 다 날아가서 마른 상태라서 거의 단백질 그 퍼센티지로 보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섭취하는 방법도 좀 있고요. 그런데 좀 짜죠. 오징어도 그렇고 여기 육포도 양념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거라서 너무 짜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섭취하다 보면은 오히려 속이 쓰려지거나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뭔가 놓고 섭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은 의도적으로 많이 섭취하셔야 돼요. 제가 이분 식단 일단 보고 제일 먼저 일단 바꾸셔야 되는 건, 아침 드실 때 꼭 요 빵보다 그러니까 뭔가 좀 간단하게 드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침에 딱 차려서 먹는 그런 상황은 좀 힘드신 분인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샌드위치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샌드위치에 단백질 포함되어 있는, 무조건 단백질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요새 샌드위치에 이렇게 달걀 몇 개 가지고 막 넣어서 그렇게 뚱뚱하게 만드는 그런 샌드위치도 있고, 아니면 닭가슴살이나 뭐 새우라든가 하여간 단백질이 될 만한 것들을 넣어 놓은 그런 샌드위치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단백질 섭취의 측면에도 있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에 항상 뭐 양상추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그 채소들, 신선한 채소들이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그리고 간단하게 한 끼 식사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식사로 아침을 좀 준비해 보시는 게, 의도적으로라도 좀 내가 좀 노력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이거 지금 일주일에 4, 5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텐데 알코올 중독이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매일 맥주 한두 잔 그냥 마실 수도 있지 뭐. 그런데 그게 매일이나 지금처럼 일주일에 4, 5일이면은 중독을 의심하셔야 돼요. 그게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코가 다 빨갛고 정신도 못 차리고 막 맨날 술을 이렇게 계속 붙잡고 술병 붙잡고 있지 않으면 못 살고, 이런 게 알코올 중독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은 물론 그렇게 의존적으로 된 분들도 물론 뭐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범주, 그 범주를 고기능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별 문제가 없어요. 이분도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출근 손님들 다 받고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카페 운영하시고 사회생활에 별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와이프가 음식을 차려준다, 저녁을 차려준다, 그런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죠. 사회적으로나 뭐 가정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건강도 아직은 좀 확신하고 계신 것 같고, 왜냐면 단지 살이 찌는 게 문제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알코올에 대해서는 고기능 알코올 사용 장애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 뭐 지금처럼 가정적인 문제 문제가 전혀 없는데 항상 술은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고기능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부르고, 한순간에 훅 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꾸준히 먹다 보면, 요새 하루에 한 잔이라도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드시다 보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꽤 큽니다. 이거는 술을 조절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니, 끊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저녁 때 훨씬 많이 음식을 드시는 것 같아요. 이게 냉장고에 있는 냉동만두를 찾게 되는 게 좀 배가 고프다는 거거든요. 저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침이랑 점심이 좀 많이 부실한 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아마 몰아서 이렇게 드시게 되는, 폭식하게 되는, 그리고 그 폭식 때문에 아침에 더부룩하다는 거는 사실 저녁에 많이 드시고 거의 바로 주무시고, 밤늦게 맥주 이렇게 드시고 나서 저녁에 주무시게 되면 사실상 밤에 소화가 잘 안 되는 상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더부룩할 수밖에 없죠. 대변이 좀 시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알코올이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가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겨요. 대변 문제나 좀 저녁에 이렇게 좀 많이 드시게 되면서 그게 체중 증가까지 이어진다는 거면, 지금 사진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이거보다는 더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 식사량을 조절하려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샌드위치는 반드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에 상응할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음식, 달걀을 이렇게 좀 삶아가지고 같이 드시고 이런 걸 좀 추가해서, 그리고 채소도 드실 수 있게 그런 샐러드 위주 그런 것들 드시던가,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를 곁들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상태이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준비할 건 아침 식사를 그렇게 챙겨야 된다. 점심도 아주 적은 양은 아니긴 한데 하여간 아침과 점심을 좀 든든하게 드시고 좀 어느 정도 배가 차 있는 상태가 돼야 좀 저녁을 좀 적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의지로, 지금은 사실 의지로 조절하기엔 아침과 점심이 좀 많이 부실해 보여요. 그래서 저녁에 좀 많이 드실 수밖에 없는, 맥주나 이런 그 술을 찾게 되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복감이거든요. 배가 고플 때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 술 줄일 겸, 그리고 저녁 때 지금 살이 찐다고 하니까 살이 찌시는 걸 좀 막으려고 저녁에 드신 양을 그러려면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침과 점심에 좀 더 지금보다 양적으로도 그렇고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가 포함되어야 하는 그런 질적으로도 그렇고 식사를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조절해 보시면 지금보다는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고기능 알코올 사용자의 얘기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술은 좀 조절을 하셔야겠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메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오늘 정도의 그런 간단한 코멘트, 아니면은 뭐 저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수술, 큰 수술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런 걸 먹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하여간 다양한 경우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보고, 하루 동안 먹은 그런 음식을 보면 또 그분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도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욱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